자녀와의 마지막 대화가 언제였나요? 편하게 웃고 이야기했던 그런 대화 말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은 자녀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어색해졌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짧아졌고 만나도 어색하고 결국 연락도 뜸해졌다고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탓만은 아닙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아랫목 한켠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시니어들의 공통 심리와 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 세대의 70% 이상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와 지금 세대가 달라서, 요즘 자식들이 너무 달라서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 부모 세대의 마음과 생각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웠을 때의 그 따뜻한 마음, 자녀를 이해하려던 그 인내심이 왜 자꾸 사라질까요? 이게 단순한 성격 문제나 세대 차이가 아니라 구체적인 심리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나이를 먹으면서 뇌의 구조가 변합니다. 특히 전전두엽이라는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부위가 활동성이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조절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자신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즉각적으로 화가 나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말이 나갑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스트레스야. 이런 말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상처를 받은 자녀는 다시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집니다. 부모 세대는 내가 화낸 건 잠깐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녀가 요즘 직장이 힘들어, 육아 때문에 지쳐 라고 하면 부모 세대는 우리 때는 그거보다 더 고생하며 살았어. 그까짓 게 뭐가 힘들다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밖에 못해?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시니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건 나이가 들면서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기억이 더 강하게 각인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엄마 아빠 고마워라고 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자녀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자꾸자꾸 떠올라서 상처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인사도 안 했지? 내 전화는 왜 안 받지?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자동으로 낮아집니다. 어차피 저 자식은 나를 배려하지 않을 거야 라는 예상이 생기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상대를 부정적으로 기대하면 그 기대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정년 이후 시니어들이 겪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역할 상실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책이 있고 책임이 있었으니까 정체성이 명확했어요. 하지만 정년하면서 그 역할을 잃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에게만 기대를 걸게 됩니다. 너라도 잘 되어야 내 인생에 의미 있을 텐데 라는 무의식적인 심리가 생기는 거죠. 자녀에 대한 기대가 과도해집니다. 너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해. 내 기준에 맞춰줘 라는 강박적인 조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간섭으로 느껴지고 때로는 억압으로 느껴집니다. 부모는 너를 위해서 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죠. 여기서 심각한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고착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 실망이 말로 표현되거나 태도로 드러납니다. 자녀는 그 실망감을 받아들이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점점 거리를 둡니다. 아무리 해도 부모님은 나를 모르겠구나 라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통계를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멀어지는 계기의 60% 이상이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항상 판단하고 비판해서 라고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자녀와 거리가 생기면서 시니어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느낌, 혼자 남겨질 거라는 두려움. 이 불안감이 더 강한 집착으로 변합니다. 자녀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하고 더 많이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미 심리적 벽을 세웠기 때문에 부모의 노력을 거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뭐 하려고 전화하셨어? 또 잔소리예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부모는 선의로 하는 행동이 자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은 이 상황이 자신의 뇌 변화 때문이라는 걸 모릅니다.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었나? 나이가 들수록 괜히 자녀가 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신경생물학적 현상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뇌가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 내가 부모 세대가 겪는 이런 심리 패턴에 빠져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입니다. 자녀에게 화가 나거나 실망이 되는 순간 그 즉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감정이 올라왔다는 걸 인식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10분이든 1시간이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잘 발휘되지 않는다고 해요. 동물적 본능만 남게 되는 거죠. 반면 감정이 차분해지면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참는 게 답이라는 옛말을 맞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한 참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냉정한 상태를 만드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 자녀는 뭘 느낄까? 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질문을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반복할수록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자주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자녀의 인생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해서 한 발 나아가서 내 자녀는 그 상황에서 뭘 느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차이는 관계에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녀가 당신의 기대와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건 내 기준이지 저 사람의 기준은 다르구나. 이 생각의 전환이 관계를 바꿉니다. 물론 자녀가 명백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이건 내 생각일 뿐이고 결국 넌 너의 길을 가야 한다. 이런 태도가 자녀의 귀를 더 열게 합니다. 억압적인 충고는 저항을 만들지만 존중하는 태도 속의 조언은 자녀가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정년 이후에 새로운 역할을 찾는 거예요.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채우는 거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당신의 모든 정체성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자신의 삶에 집중할 때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더 나아집니다. 자녀에 대한 불안감과 집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난 충분히 좋은 부모였다. 나는 나의 삶을 살 자격이 있다. 이런 자기 승인이 생기면서 자녀를 판단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관계는 깨지는 건 빠르지만 회복되는 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자녀와 통화할 때 판단하지 않고 들어보는 거예요. 자녀가 말하는 동안 내가 맞아 라는 생각을 멈추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 라고 반응해보는 거죠. 이 작은 변화가 자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건 거대한 행동이 아니라 이런 작은 태도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변하면 자녀도 천천히 변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또 화내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다시 그 패턴에 빠졌네 라고 깨닫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반복이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의 자녀를 잃지 않고 싶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생각과 감정의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당신과 자녀를 다시 가깝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